오늘 충북 영동에 사시는 여상경님을 모셨는데 잠깐 본인 소개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영동에서 온 여상경이라고 합니다. 네, 인체 정화를 만난 게 한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어떤 질병 때문에? 사실은 네. 제가 유방암을 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그 얘기를 네. 시청자분한테 리얼하게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었습니다. 네. 결혼을 해서 대구에서 한 23년 정도 주부로서 살고 있었는데 계속 피곤함이나 또 변비, 그다음에 신우신염, 방광염 이런 것들로 되게 제 몸이 되게 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증상들은 제가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저는 건강하니까 당연히 저희 집안에는 암이 없으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암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내 몸이 좋지 않다라는 이제 자각 증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손발이 붓기도 하고 피곤하고 예,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죠. 네, 그리고 예민한 성격 탓에 화도 잘 내고 잘 삐치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둘째 아이를 놓고 한 돌무렵 됐을 때부터 이 왼쪽 가슴에 이렇게 약간의 이제 멍울이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그냥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혹이겠지, 무릎이겠지, 양성혹 정도 그렇게만 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병원 가보라는 그 말에도 저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네,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가슴에 멍울이 너무 크게 잡혀지고 또 제가 갑자기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한 4kg 정도가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죠?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지금 한 2014년 정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쯤에 갑자기 살이 4kg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진짜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하수구 구멍이 막 새까말 정도로. 네. 그랬는데 그래도 또 무시했습니다. 네,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용감하셨네. 네. 아니 좀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랑 이게 유방 그 검사하는 건강 검진 기간에 병원에 갔습니다. 네. 이제 대구에서 소위 잘한다는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조직 검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제 왔냐고. 네. 그때는 좀 진짜 막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네, 그죠. 네, 뭐 네.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가 아니고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았던 게 2016년 11월 25일 정도 됐습니다. 꽤 네. 그 알고 나서 또 많이 네. 방치를 하셨네. 네, 계속 제 자만심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그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사이즈가 4cm나 됐기 때문에 선항암을 해서 8번을 해서 그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그렇게 병원에 순차적으로 하는 병원 치료를 그때는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네. 뭐 대부분 이렇게 되면 멘붕이 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이는 시술을 먼저 했다는 거죠. 예, 너무 크니까 네. 바로 수술은 힘드니까 네, 그걸 네, 네, 8차례에 걸쳐서 네. 사이즈를 줄이는 네. 치료를 네. 처음에 받았고 네. 그 위에 이제 수술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는 이제 피가 모자란다는 그런 또 진단 때문에 수혈을 제가 한 번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술을 한 10시간 가까이를 꽤 오래 하셨네요. 예, 이게 보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셨구나. 예, 한꺼번에 이제 등살을 떼다가 제 가슴에다 갖다 붙이는 예, 그런 수술을 제가 성형수술까지. 네, 예, 성형술까지 네. 다 마치고 나니까 중간에 한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 나오셨다가 이제 남편께 이거를 살리려고 했는데 좀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좀 약간 있었어요. 전절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전절제를 했다. 그렇죠, 그 설명을 네. 들었고. 네. 네. 그래서 또 당연히 또 이제 방사선 치료가 남아 있겠죠. 네. 저는 사실 방사선 치료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회를 받고 나니까 25회. 제 몸이 아. 몸무게는 거의 한 76kg까지 육박해 있었었고 그때 4kg가 갑자기 빠졌다고 했을 때가 네. 몇 킬로였죠? 그때가 54 정도 됐어요. 54에서 수술 이후에 네. 급격하게 붓듯이 살이 찌면서
단기적으로 한 20kg 가까이 살이 쪘네요. 네, 그게 한 네. 1년 만입니까? 1년 만이죠. 아. 네. 병원 진료가 항암하고 하다 보면 거의 3주 만에 이제 항암을 한 번씩 하니까 거의 1년 코스를 잡더라고요. 1년 만에. 네. 아우, 정말. 그래서 네. 이제 방사선이 끝나고 제가 거울을 봤을 때는 예전에 제 모습하고는 온데간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좀 동안이다 자부심을 했었는데 아 그때는 이게 동안이고 뭐고 그리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관절통이라든지. 그 혹시 유방이 전이가 임파까지 전이가 안 네, 됐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전이가 두 그러면 군데 있었습니다. 그 임파까지 겨드랑이 임파까지 다 걷어내는 수술을 했겠네요. 그러면 더 붓거든요. 네, 말씀입니다. 네, 그때는 진짜 뭐 이게 붓는다라는 얘기는 있었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넘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방사선이 끝나고 나서 림프를 도려내고 했다라는 그 얘기도 듣고 또 막 나중에 알게 나중에 되었군요. 제가 네, 림프 네. 부종이라는 건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한 달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게 팔이 자꾸 여기 이 손등이 자꾸 붓고 팔도 여기가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팔이 이쪽 팔하고 이 왼팔이랑 오른팔이랑 왼팔이랑 조금 차이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것 때문에도 병원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압박 스타킹하고 압박 장갑을 제가 끼게 됐죠. 자꾸 부으니까. 네. 이게 어떤 이제 운동을 자꾸 해도 이 림프를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을 제가 계속 하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림프 부종은 사라지질 않고 한계가 그냥 있죠. 예, 네. 그냥 어떤 날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조금 붓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그 림프 부종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나이가 젊은 탓에 그래도 이제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던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네. 장갑이랑 스타킹을 끼고 있으니까 옷을 마음대로 이제 편하게 입지도 못하고 좀 남한테 드러내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암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항상 모자 예, 그리고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였었고 저는 그때도 이게 이제 혈액의 흐름이 정말 나쁘다라는 걸 직감했는 게 뭐냐면 이게 손이 지금은 이렇게 빨갛기도 하고 한데 그때는 손바닥이 너무 하였습니다. 진짜로. 네. 하얘서 백지장처럼. 네, 백지장처럼.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우리 혈액의 정말, 흐름이 나쁘면 정말 순환이 안 되구나. 네. 얼굴도 창백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창백을 지나서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었죠. 손바닥은 하얗고 얼굴은 새까맣게. 네, 얼굴은 까맣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인체정화를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10월부터 시작을 그럼 이게 했습니다. 2016년 10월입니까? 아니요. 2018년 10월입니다. 아, 수술 방사선 끝나고 조금 텀이 있었네요. 네네네네. 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몸을 그냥 저는 이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제 고향으로 제 고향이 추풍령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조금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을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때는. 그때는 아무런 이제 저한테 미래 희망이 없었으니까. 희망이 없었겠네요. 희망이 네.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또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 좋다는 뭐 해독 주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때는 막 해봤던 것 같아요. 한참 붐이 이럴 때니까. 네네네. 네. 근데 그걸로는 전혀 뭐 차도도 없고 오히려 이제 관절통이 너무 심해지고 또 다시 또 방광염이라든지 또 굉장히 피곤했어요. 근데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네. 중간 한 2시쯤 되면은 계속 잠에서 깨고 그런 날들이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체정화 2년과 그 이후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때 저희 언니가 이제 주풍영에 저도 보고 엄마도 볼 겸 영천에 사는 저희 언니가 주풍영으로 이제 고향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카 둘을 데리고 근데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는 언니 모습을 보니까 언니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었어요. 언니도 공황장애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대상포진이라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저희 언니였었건데 예. 어느 날 혈색도 너무 좋아지고 날씬해진 모습에 사실은 저게 도대체 뭘 했지라고 네 그랬는데 이제 조카들도 첫째 조카가 아토피 몇 살이죠? 23
3살 무렵, 네, 3살쯤이었나? 예,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가씨죠. 예. 그때 당시는 또 매끄럽게 피부가 예, 돼서 왔더라고요. 너무 네. 또 날씬해진 모습에. 근데 또 우리 또 둘째 조카가 또 대박이었습니다. 사실은 걔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만성 신부전증 판정을 받아서 복막투석을 하다가 네. 그래도 우연한 기회에 또 그 기증자의 그 신장 기증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던 아이였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입술이 항상 새파랬고 생리불순에다가 거의 이제 좀 힘들었던 애였었는데 걔가 너무 예뻐져가지고 온 거예요. 혈색이 너무 좋아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 모녀가 도대체 뭘 했지? 라고 궁금은 했었지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병원 치료에만 매달렸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에만 매달리다가, 언니가 소원이다라는, 마지막 소원이니까 너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 라는 그 말에 네네. 제가 마음을 여셨구나. 예, 마음을 열었습니다. 네네. 하물며 저희 언니가 저를 속이겠냐 음,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0일 프로그램을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식사는 전혀 안 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됐죠? 일반식을 안 한 기간은 거의 한 7, 80일은 제가 일반식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2달 반은 네네네네. 거의 석 달 가까이는 네네네. 일반 식사를. 네. 그 뒤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네, 120일을 채우셨네. 예, 야채라든지 네. 뭐 된장국이라든지 가끔 저희 엄마께서 총각김치를 좀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과정을 거쳐서 네, 어떤 네, 변화가 이제 일어났습니까? 120일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림프 부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 근데 5세쯤 되면서부터 붓기가 사라지더니 손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처럼 찌릿찌릿한 통증, 약간의 그냥 통증들이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호전반이 왔구나.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어디 탁 부딪히면 왜 전류가 흐르듯이 찌릿찌릿한 그런, 네네네. 예,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증상은 계속 네네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일 정도 되니까 붓기는 거의 다 사라졌었어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체중이 한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는 곧 10일쯤 되니까 한 3, 4kg 정도가 오케이. 빠지더라고요. 예, 부기 그때, 위주로 예. 빠지셨네. 예, 그때 제가 이제 서예를 배우고 다니는데 그때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머리도 조금씩 이렇게 나기 짧은 시작하고. 머리가 나기 네. 시작하고 얼굴이 확연하게 이제 붓기가 많이 사라지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내 몸이 되게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좋아지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있었구나. 네. 먹는 그 먹지 욕구를? 못하는 욕구의 어려움은 조금 제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늙어 죽을 때까지 저희는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120일까지 거 이거 못 먹겠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멘탈이 좋으십니다. 네.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0일 하던 중간에 저는 이제 변비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변비가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숙변 같은 거는 안 나오던가요? 숙변도 많이 빠졌죠. 네, 어떤 처음에는 한 4일 정도는 변을 못 봤어요. 네, 사실은. 오히려. 그리고 근데 4일쯤 되니까 와 굵은 변이 막 계속 쏟아지고 나더니 한 20일쯤 됐을 때부터는 설사 증상이 또 계속해서 났었어요. 네네. 화장실에 가기만 하면 쏟아내고 쏟아지고 그런 증상들이 한 달 정도 또 지속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침에 점차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예쁜 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시커먼 변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다가 또 변비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효소식을 이어서 나가는 동안에 제가 한 80일쯤에 저는 별다른 호전 반응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권해주신 분께 나는 왜 호전 반응이 없지? 예. 그냥 이렇게 피부 발진만 살짝 나타나고 눈만 이렇게 여기 눈 사이가 굉장히 간지러운 그 증상만 딱히 큰 호전 반응은 찾아오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거는 큰 게 없었다는 거죠. 네네네. 좋아지는 반응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불편함들은 이제 나아지는 과정이구나라고 이제 그냥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0일째 큰 호전 반응이 오셨구나. 네, 80일쯤에 정말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아파봤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식음전폐를 했어요. 효소도 진짜 먹지 못할 정도로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전신이 아픈 거예요? 예, 예, 온 어디가 전신이. 특별히 아픈 게 아니라? 특히 뭐 이게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그다음에 이 폐는 이게 큰 막 폭풍이 한번 훅 훑고 지나가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을 정도로 조금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박하사탕 한 1000개는 막 부어놨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고 이제 네. 그제 머리맡에서 저희 어머니가 애 잡겠다고 이거 그만하라고 너 병원에 빨리 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저희 부모님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꼬박 그렇게 하루를 정말 하루? 네, 하루 동안. 네, 네. 그 전에 한 2, 3일 정도는 약간의 전조 증상이 조금 감기 기운처럼 있었습니다. 심한 허전이 네, 하루 네, 정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병의 뿌리가 뽑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호전 반응이 왔을 때도 겁은 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막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좋아질 거야 그런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엄마가 병원에 가봐라.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독감 증상이라고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의 반응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만 그냥 받아서 제가 주머니에 넣고 네. 뭐 약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가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퍼런 가래 막 이렇게 조금 탁한 그런 이제 그 덩어리째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아침마다 그거를 이제 뱉어내고. 그래서 한 일주일 가량은 그 가래가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자 또 이제 저는 또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최고로 또 힘들었던 게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네. 무기력증은 어떤 거였냐면 잠이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120일 중에 한 며칠째였죠? 이 무기력증. 그때가 한 90일쯤 지났을 때 무렵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우기도 하고 아버지께 대들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막 짜증도 부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엉엉 울면서 엄마랑 붙잡고 울면서 가슴 한켠이 조금 저희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럽긴 하네요. 네. 그렇게 엄마 속을 좀 많이 후벼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둘이 얼싸안고 막 울면서 모든 것들을 조금 많이 털어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카타르시스가 왔었네요. 네네네.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게 통성기도 하고 나면 쏙이 후련한 것처럼 네, 뭐 눈물로 어떤 그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암이 걸렸다고 해도 함부로 제가 누구를 붙잡고 부여잡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또 좀 이게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정말 이렇게 울지도 못했는데 한번 진짜 부모님하고 그렇게 부여잡고 울고 나니까 또 속도 후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또 그런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점차 날로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120일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새로 태어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또 대구에 사는 것보다는 저희 고향에 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고향에 조금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동에 살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2018년 얘기죠? 2018년에서 걸쳐서 2019년까지. 인체 정화가 끝난 지 지금 한 3년째네요. 그렇게 3, 되겠죠? 4년 정도 지났네요. 그 이후에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네. 정상인처럼? 네네네. 정상인처럼이 아니고 정상인으로 네. 이제 지금까지. 네, 저희 마을에서는 이 동네가 작다 보니까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요. 네, 암 환자가 밥도 먹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살아있냐 그렇게 이제 묻기도 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암 할 때부터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주위의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저에 대한 관심이. 네. 근데 제가 밥도 먹지 않았고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하게 잘 다니고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신기해하기는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총 인체 정화하신 기간이 120일. 네, 120일 했습니다. 아이고 참 옛날에 곰호랑이가 네. 마늘 쑥 까먹고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도 10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도 네. 인체 정화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네. 3개월 100일, 네. 긴 사람은 6개월, 더 심한 사람은 1년 이상 이렇게 보는데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바뀌는데 최소 100일이니까 120이면 약간 더 여유 있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인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는 최소 100일이라는 지극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90일째 거의 100일 다다란 쯤에 하늘이 시험하듯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 벽을 만나게 했거든요. 그걸 90일째 넘기고 나니까 100일째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120일 끝나고 나서도 네. 지금까지 한 3, 4년이 지났는데 네. 뭐 물론 유지관리, 네. 일상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죠. 그것도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 책에 5%는 의사가 고치고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네. 그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내가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120일이 끝나고 나서부터도 철저하게 좀 건강 10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도 암 환자였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정화를 했다라고 해도 그렇죠. 그 건강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진짜 잠드는 순간부터 또 먹는 것까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긴 얘기 말씀 고맙고 제가 박수를 쳐줘요.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한의원에도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당뇨든 암이든 파킨슨이든 이게 인체정화 청열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식사도 못해 기간도 길어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런 분들이 의심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완치시켜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당뇨약 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완치에 가깝게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그 해결되고 난 뒤에 유지 관리는 본인 몫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정화 청열 해독 프로그램이 어떤 건강의 바닥에서 건강의 정점까지 올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올려놓고 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살만하네. 이제 옛날에 못 해먹던 거 다시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시 옛날 안 좋은 습성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상경님은 그 긴 고통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5% 책을 3번 정도 읽으면서 건강 10원 치기 내 몸에 배웠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상경님은 앞으로 정말 그런 큰 병이 오기 전보다 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건강하게 나는 평생 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암은 유사암도 많고 진짜 암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상경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네. 이것은 진짜 암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한 종합 검진상에 이 발견되는 아무 자각 증상도 없고 피로감, 컨디션 이런 변화도 없고 체중 감소 이런 것도 없는데 우연한 종합 검진상에 뭐 종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뭐 분석해 보니 암이다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여유가 있는 암들이에요. 그런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도 됩니다. 네. 급하게 뭘 발견했다고 막 급하게 수술하거나 방사선하면 진짜 멀쩡한 사람이 정말 암 환자처럼 그렇죠.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상경님은 일단 제가 볼 때 소화기능, 대변, 위와 장이라는 인체의 뿌리가 원래 체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예민하세요. 네. 자, 그 상황에서 뭐 만성 방광염에 신우신염에 메니에르 증후군에 기초적으로 깔고 있는 증상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슴에 멍울이 졌는데 그걸 방치하고 지켜보는데 나중에는 갑자기 4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왔다. 네. 이런 스토리는 전부 진짜 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전이가 되어서 이런 팔이나 이런 데 찌릿찌릿하다. 네. 자각 증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로감, 네. 또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네. 이 모든 것은 이 암은 진짜 전이 능력을 가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시무시한 진짜 네. 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암을 진단받으면 우리는 그냥 현대의학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암은 제거되었지만 삶은 피폐해지고 20kg 이상 완전히 퉁퉁 붓듯이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암은 제거되었지만 내 삶은 어디 갔냐 이거죠.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병은 없어졌는데 내 건강과 내 삶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언니가 동아줄처럼 하늘에서 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 이런 진짜 유방암입니다. 여상경님의 유방암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시죠. 네. 네. 그래서 비슷한 환우들한테 오늘 네.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상경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걸 바라면서 오늘 체험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